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길은 늘 국민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같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훈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북계와 동일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의 근거에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 세력 또는 체제 전복 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상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 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린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기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을 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 김성애 의원, 박민규 의원, 박홍배 의원, 강선영 의원, 김기웅 의원, 김소희 의원, 김용태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불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이 없어가지고. 자, 네, 조금 전인 오후 4시 6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췄다. 그러나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의 차량을 막아섰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3명만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당론은 역시 부결이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자 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홍 의원님, 이게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기로 투표를 하잖아요. 예. 이 뒤에 어떤 절차,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개표까지? 예, 보통 이제 국회법에 따라 인사 관련 투표는 그 기명 투표로 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네. 직접 손으로 가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 저게 그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에 이름이 써 있는 명패가 있습니다. 네. 명패를 받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가부를 쓰고 네. 그다음에 와서 그 명패함을 넣고 투표용지를 또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패랑 그 기표용지랑 수를 맞추겠죠. 맞추죠. 그래서 네. 먼저 명패를 열어서 명패가 뭐 예를 들면 300개다. 네. 그러면 이제 투표용지가 300개가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개표를 해서 그 찬반 여부를 표를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시간이 한 45분 정도, 통상적으로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어도 5시 30분 전에는 아마 이 결과가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나올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자, 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차례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빈자리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도 투표는 한 거라고 전해지나요? 아니면 불참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나요? 혹시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이 좀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석하는 장면도 목격이 됐는데요. 네. 한 11자리 정도 비어있을 때도 있었는데 네.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확인이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네. 추경호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저희에게 표결에는 밝혔습니다.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들도 보이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투표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투표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김기현 의원도 목격이 됐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1일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계엄 그리고 불법적인 내란 사태. 하지만 국회는 헌법의 절차에 의거해서 이 대통령의 내란 사태를,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를 지금 어떻게 할지, 대통령의 조금 전에- 직무를 정지할지를 네. 결정합니다. 조금 전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한지영 의원도 투표를 마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시 30분 정도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홍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45분, 50분 정도면 개표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예.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를 보면 5시 반 정도에는 늦어도 5시 반 정도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5시 30분 정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안이 이제 헌재로 또 가게 되고 대통령실로 가게 되죠. 네. 정본이 송달이 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송달을 거부했을 경우 네. 직접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전 탄핵 표결 때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됐었고 다만 현지에 송달 서류를 놓고 공개적인 공간에 놓고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이런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8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예, 거죠. 그렇습니다. 8년 전에도 이제 그 원본은 헌법재판소로 보내고 그다음에 네. 사본을 대통령실을 보내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그때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 최대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그 사본을 놓고 내려오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접근해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지금 1인 시위를 벌였던 김상욱 의원도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 복장이 그 처음에 계엄 선포되고 계엄령이 발령이 되고 그거를 정지시킬 때 네. 멈출 때 국회로 달려올 때 입었던 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아래 보이시는 시민들이 지금은 구호를 외치고 계시고 노래도 하고 계시지만 본회의 개회 선언하던 4시 6분 정도였나요? 네. 정말 숨죽인 채 이 화면을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시 이 의장이- 시민들이 네네. 집중력 있게 보고 계신지 참 오시 대단합니다. 의장이 또 개회 선언을 하면서 짧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은 길 위에 서 있다. 어떤 네. 길로 향할지 마음을 졸이는 시간인데 길은 늘 국민 속에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고 오늘 의원들 받아줄 투표 용지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다. 민주주의의 무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4시 6분쯤 개회를 선언했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4시 29분쯤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김재섭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었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익명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을 포함하면 네. 이탈표가 8표, 방어선이라고 하죠. 탄핵 방어선이 8표를 넘어설 것 같은데 결과는 아직은 의 총장의 논의 이유는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는데 사실 계속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찬성하는 것이 과연 그걸 이탈표라고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사령관이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나요? 네, 포기하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안 하겠다, 이제 네. 그냥 받아들이겠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했었는데 구속이 된 이후에 변호인 측에 낸 입장에는 이게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수사와 재판 자체가 비상계엄을 내란 수사와 재판으로 사법적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다. 이런 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소위 금요일 날 한번 맞습니다. 그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송구하고 자신의 모든 걸 뭐 당과 그 총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약간 좀 반성과 약간 뭐랄까 네. 이런 모드가 있었는데 거의 180도 바뀐 예, 거죠. 12월 12일 담화문에는 사실상 그때는 내가 잘못한 거 없고 이건 나의 그 권한이다. 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으로 싸워보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관련자들의 입장도 좀 더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일종의 지령과 같은 입장을 맞춰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지적 분석도 있었는데 사실상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입장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네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 투표가 시작된 지 약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예. 이게 수기로 하는 거라서 수기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예. 거죠? 예. 명패를 수령하고 그 다음에 가부를 적어 내려간 다음에 다시 네.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잘못 쓰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네. 무효표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반대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아마 야권 의원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했을 겁니다. 이제 네. 무효표 경우에 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네. 표가. 어제 이게-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전후로도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그런가요? 하더라고요. 예. 네, 가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 예. 이게 뭐 예전에 보면 뭐 점을 어디다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무연이 아니니 뭐 예.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의사국장 설명이 그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네. 그 본회의장 스크린에 네.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가하고 점을 찍거나, 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 알아볼 수 없는 글자를 쓰거나, 네. 뭐 이렇게 쓰는 경우에 다 무효표가 돼버립니다. 가하고 점을 찍어도 예, 무효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굉장히 주의하여서 예, 그래서 종종 생각지도 않은 무효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의원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그래서 용지에 쓰고 난 다음에 혹시 잘못 쓰면 바로 사무처장관한테 용지를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전원이 다 표결에 참석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방침이 내려져 있었고 부친상을 오늘 아까 당한 의원도. 네네네, 예.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네. 이기현 의원이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오늘 부친상을 당했는데 네. 상중에도 꼭 표결에는 참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국회법이 제적 3분의 2이기 때문에요. 네. 불참하는 거는 사실상 반대하는 그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300명 전원이 오늘은 예외 없이 참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투표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도 투표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사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을 때 네, 많은 언론들 여러 곳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김용현 전 국방장관마저도 계엄이 무슨 지금 시대에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현실이 됐고요. 네. 그 이후로 언론들, 여당 의원들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선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길래 계엄설을 얘기하느냐, 21세기에 가능하겠느냐, 네. 얼마나 더 구체적인 진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네. 현실화될 거라고 21세기에 기대는 가능했던 못했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화될 거라고 기대는 아무도 안 했었는데 네.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 발언을 다시 재평가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네, 의장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거의 투표가 의장이 할 정도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간표위원들까지 하고 하면 늦어도 그 투표 행위 자체는 한 10분 이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8명의 간표위원이 네. 추가로 투표를 하면 거의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 29분에 시작된 투표가 지금 4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 15분이 채 안 걸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한 5시, 빠르면 5시 10분이나 15분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12.3 내란 사태 이후 불안해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잠 못 이루는 그 불안한 밤들이 국회에 의해서 바뀌게 될지, 상황이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 여의도 앞에 모여 계신 시민들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된 느낌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의료진의 모습이네요. 아까 저희 기자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의료 지원하는 의료진의 부스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네. 워낙 많은 시민들께서 모여 계시다 보니 의료 부스, 의료 지원하는 의료진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간표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투표를 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인가요? 표결을 마치고 나서 네, 의원들에게 퇴장하는 모습인가요? 네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지금 화면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표결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는 지금 화면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로 현장 상황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왜 투표를 2번 하느냐 이런 말씀을 남기신 분도 있는데 아까 홍 의원님이 설명을 예. 좀 해주셨죠? 예, 명부 하나는 이제 명패를 집어넣는 거고 하나는 네. 투표 용지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2번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근데 본회의장 자리를 보면 빈자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여당 의원들이 나가는 모습이 지금 상황인지는 투표를 다 확인이 더 필요할 것 하셨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 투표를 마치고 예결위원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오는 장면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에 참석했는지가 나오겠죠. 예, 예. 네, 투표 종료를 선언했고요. 개표를 시작하겠다고 45분쯤에 종료가- 개표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네. 투표 종료와 개표 시작이 선언이 됐습니다. 45분.
자, 4시 29분부터 45분까지니까 15분 정도 걸린 겁니다. 투표함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검표위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검표위원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이고요. 먼저 명패함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검표위원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1차 탄핵 표결 때 저 명패안을 확인하는 순간 200표가 되지 않아서 더 이상 투표함을 열지 않고 불성립 선언 후 종료됐습니다. 아까 여당 의원들이 나가는 모습은 현재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 1차 투표 때는 명패함 확인이 끝나자마자 투표가 200명이 안 돼서 불성립됐는데 2차 투표 과연 몇 명이 표결에 참석했는지가 곧 나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만큼 투표 자체는 성립될 것 같고요. 네. 이탈표 8표가 가결로 돌아섰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에 따라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지금 명패함을 일단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범야권표가 192석으로 집계가 되고요. 따라서 8표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과연 8표 이상이 나올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 선고로 그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네. 혹시 표수가 제적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야권표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 네. 다행히 어제 승계 작업이 다 마무리되면서 범야권표는 192표를 유지했습니다. 아마 워낙 중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 의원직 상실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그 행정 절차를 준비해 놨던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범야권에서 192표, 192표가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합류하느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인 숫자 2개가 있었죠. 하나는 34표. 네. 그 권성동 의원이 아닌 비윤의 김태호 의원을 찍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34명이었습니다. 조기 대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그렇습니다. 벚꽃 대선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30몇 표가 과연 30표 이상이 가결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지금 시민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때도 이탈표가 좀 집계가 됐는데요. 네. 당시에 이건 역시 당론으로는 반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찬성 202명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지금 모습은 홍 의원님 어떤 건가요? 지금은 명패 확인인가요? 아니면 명패 확인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명패 확인이 되면 네. 의장이 이제 투표함을 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명패가 몇 명이 투표했습니다를 얘기를 하시고. 통상적인 것보다 약간 더 꼼꼼하게 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라도 그 어떤 행정적 착오로 선거에 어떤 그 정당성의 문제가 생길까봐 아마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나 간표위원들이 더 신중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가 전달해오는 내용인데요. 네. 그 여당의 탄핵 찬성파로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김상우 의원이 네. 현장에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듯 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현장 취재 기자가 전달한 바로는 탄핵 찬성을 촉구했던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기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때도 그랬고 여당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상당수 의원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네. 표정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눈을 감은 채 제안 설명을 듣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고요. 자, 김상욱 의원의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저 앞에 명패수는 표 의원들과 300명입니다. 의장한테 올라가네요.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가 300매가 맞다는 명패수가 300매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표함을 엽니다. 투표함을 엽니다. 제적의원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투표함이 곧 열립니다. 제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제 곧 투표함이 열리고 탄핵안 표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투표 용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 경우에 먼저 투표 매수로 확인합니다. 네. 300장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제 그 300장이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찬반으로 다시 분류하는. 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차 탄핵안 투표에서 채 200개의 명패가 모이지 않아서 투표 자체가 무산됐는데 불성립됐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함이 열렸습니다. 가라고 써있는 글자들이 보이는데 과연 국민의힘에서 몇 명의 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가결표를 던졌을지. 제안 설명 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과연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나올지. 만약 부결이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그 세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고 다시 탄핵 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부 분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투표함이 개봉이 됐고요. 4시 29분쯤 투표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25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네. 지금 사무실에서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의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결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원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 사무실에서 지금 결과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나요? 대략 이 정도 속도면 한 5시가 조금 넘으면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5시 한 5분 정도 안팎에 10분 이전에는. 네, 지금 탄핵안 표결 투표함이 개봉이 되고 있고 가부 분류가 시작됐는데 5시가 조금 넘으면 이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명의 간표위원들이 표를 보고 있는 가운데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전 탄핵 때는 저 간표위원과 근처에 있는 의원들이 제 기억에는 손짓을 했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통상 약간의 그 사인을 좀 보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원내대표나 그 주변에 있는 의원들은 미리 이제 그걸 어느 정도 감지를 하죠. 예.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투표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안이 의결됩니다. 잠시 뒤 아마 5시 5분 정도면 5시가 조금 지나면 탄핵안 개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는 참석했는데 얼마나 찬성 반대표를 던졌을지. 지금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의결이 투표수도 된다면 300명으로서 가결이 된다면 명패수와 같습니다. 소추위원인 투표 결과는 법사위원장의 잠시 후 서명을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로 출발하게 됩니다. 네, 기표를 한 투표 용지도 300매가 맞다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부를 이제 나누는 절차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300매가 맞는지를 셌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가부를 나누는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개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여의도 국회 앞에 나와 계신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 개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저희 국회 경내에 마련된 저희 스튜디오까지 밖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네. 아주 자세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겠죠? 홍 의원님? 예, 들립니다. 아, 들립니까? 예, 예. 정확하게 뭐 어떤 건을 안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피커 성능에 따라, 네, 네. 근데 쿵쿵대거나 이렇게 밖에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이런 정도 얘기는 들리죠. 아, 저 정도의 음성이면 예. 저 정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에서 들리는군요. 예, 저는 뭐 오늘 특히나 굉장히 많은 저 시민들이 와서 하시기 때문에 네. 안에 들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대로 의사당대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가득 채운 시민들이 이 탄핵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도 300매가 확인이 됐습니다. 가 불을 가리는 절차에 지금 돌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내란 사태가 11일 만에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끝날 수 있을지. 예,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추가로 낸 그 담화에서 탄핵 심판, 수사, 헌법적으로 본인의 계엄 발령이 적절했는지를 심판받고 싶다, 판단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판단을 받고 싶다. 판단을 받고 싶다. 최종 투표수 300명. 지금 밖에 모인 시민들이 퇴진 구호를 담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네. 지금 본회의장 안에 들어있는 취재 기자가 안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예. 본회의장 안에,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취재 기자 이야기, 본회의장 아마 바깥에 근처에 있는 거겠죠. 근처까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본회의장 근처까지, 국회 경내에서도 들린다고 합니다. 네, 본회의장 앞에 있는 취재 기자까지 들린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이제 투표가 시작된 지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불과 30분 정도 지났는데 투표 마무리됐고 개표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빠른 거예요. 예. 1차 투표 때와 달리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회 앞에 모여 계신 시민들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결과를 아주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시는 이 모습이 저희한테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이나요, 홍 의원님? 이게 글쎄요, 지금 의원들 표정을 봐서는 저도 종잡을 수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약간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뭐가 표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부를 세는 거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 개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개수기를 것 통해서 다시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수개표를 예. 했고 개수기를 통해서도 다시 예. 세고 있고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사례에 앞서 한 204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반대 의원 여러분, 85표, 기권 3표.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